안녕. 얘들아 반가워. 세계사 선생님이다. 그래, 오늘도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어. 우리가 오늘은 6강, 그래 6강이지. 6강 그리스의 형성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중국을 공부했었잖아. 중국 문명을 우리가 쭉 봤을 때 중국 문명이 어떤 식으로 어떤 나라 순서대로 전개되는지 기억나니? 우리 한번 순서대로 얘기를 해볼까? 옆에다 띄워줄게. 하, 상, 주,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 그리고 진, 한,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당, 그리고 5대 10국, 송, 원, 명, 청 이런 순서대로 나간다고 우리가 확인을 해봤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진나라와 한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일단 체크를 해놓고 잠깐 동양에서 서양으로 우리가 관심을 돌려서 오늘은 서양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중에 그리스에 대해서 배울 거다. 우리가 세계사를 크게 동양이랑 서양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서양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더라. 동양은 주로 중국사를 중심으로 왕조 중심으로 쭉 가지만 서양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좀 나눠줘서 배우는데 그 내용들은 이쪽과 같다. 우리가 크게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로 역사를 시기 순서대로 나눠서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고대에 해당되는 내용을 먼저 배울 거야. 가장 오래된 역사 먼저 배울 거야. 그래서 가장 오래된 고대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내용이 그리스, 로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리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예정이다. 그 그리스도 우리가 총 3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배울 거야, 얘들아.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 문명의, 그리스 문화의 형성,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의 발달. 우리가 이 그리스의 발달에서는 대표적인 도시국가였던 뭐 아테네나 스파르타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 문명의 쇠퇴와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의 특징 이런 부분에서 배워볼 거다. 자, 그럼 오늘 그리스 문명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재밌게 한번 공부를 해보자. 화이팅! 우리가 서양의 역사를 배울 때, 시작할 부분은 바로 이쪽 지역이다. 바로 그리스가 있는 부분부터 서양의 역사를 배워볼 거야. 초기 그리스의 청동기 문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얘들아. 제일 먼저 나온 문명이 저기 보이는 크레타 문명이고 그 이후에 발달되게 되는 문명이 위쪽에 있는 미케네 문명이다. 너희들은 크레타 섬에서 시작된 크레타 문명 그리고 그리스 본토에서 시작된 미케네 문명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되면 초기 그리스 시대에 어떠한 청동기 문명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거다. 크레타 문명은 크레타 섬에서 발생되었는데 그쪽에 보면 미노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노스 왕. 크레타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다. 이 미노스 왕은 크레타 문명을 크게 발전시키고 그 힘을 굉장히 강하게 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거대한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하는 궁전을 세웠다고 해. 이 크노소스는 크레타 문명의 중심지다. 물론 지금은 시간이 한 4,00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왼쪽처럼 이렇게 폐허로밖에 안 남아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상상도, 복원도를 보면은 당시에 크레타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너희들이 알 수 있겠지. 이 시기는 얘들아 워낙 오래된 시기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보다는 신화나 전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단군 신화에 대해서 배울 때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보다는 단군 신화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잖아. 그것처럼 이 시기도 전설이 많이 남아있다. 미노스 왕에 대한 전설은 미노스 왕이 포세이돈, 너희들 포세이돈 들어봤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서 미노스 왕의 부인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한번 볼래? 어때? 몸은 사람의 몸을 하고 있지만 얼굴은 소의 모습을 하고 있지. 그래서 소 플러스 인간의 모습을 가진 미노타우루스로 이제 미노스 왕의 부인이 미노타우루스를 낳게 돼.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미노스 왕은 그런 미노타우루스를 미로를 만들어서 그 미로 가운데다가 둔다. 미노타우루스를 가두기 위해서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를 만들고 그 안에 미노타우루스를 가둬. 그리고 이 미노타우루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서 당시에 발전된 크레타 문명이 점령을 하고 있었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어디였을까 얘들아?
한 개, 크레타 문명 말고. 그래, 미케네. 즉 그리스 지역에서 사람들을 받아서 곡물로 받아서 사람들을 미로에다가 넣었어.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잡혀와서 크레타 섬에 있는 미노타우루스의 먹이가 되었던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괴물 미노타우루스의 먹이가 되어서 미궁 안으로 사라지곤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많은 전설을 통해서 남아있어. 이 시기의 전설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단다.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 나오는 캐릭터 알리스타 있지, 알리스타? 이 알리스타 같은 경우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의 크레타 문명에 나오는 미노타우루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어. 그리고 너희들 이카로스라는 말 들어본 적 모르겠어. 이카로스의 날개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이카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와 함께 미노타우로스가 있는 미궁 안에 갇혀. 근데 그 미궁을 탈출하기 위해서 밀랍을 이용해서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가게 되지. 하지만 젊은 이카로스는 아버지의 충고를 무시하고 너무나 태양 근처까지 날게 되기 때문에 그 태양의 열에 의해서 날개를 만들었던 접착제가 녹게 되고 결국에 바다에 추락하게 되는데 이 신화가 바로 이카로스 신화, 이카로스의 날개라고 하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 역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로 많은 예술 작품들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어. 너희들도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태양 가까이 날고 싶었지만 그 욕심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불쌍한 이카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것처럼 이 시기는 굉장히 신화가 많이 남아있단다. 우리의 나라에도 오래된 시기일수록 신화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자, 이러한 끔찍한 흐름을 끄는 거는 바로 아테네의 영웅이었던 테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아테네에서 처음에 크레타 문명에 잡혀온 테세우스는 미궁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무서운 괴물인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는 데 성공한다. 그림 봐봐 얘들아. 너무 무섭지 않니? 이 손으로 잡고 있는 거 봐봐. 눈이 아주 똘망똘망 빛나고 있네. 무서워. 그래서 이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른다. 근데 이 과정에도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숨어 있는데 얘들아, 그러면은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찌르고 나서 미궁에서 미궁 바깥으로 어떻게 나올까? 절대 나올 수 없는 미로라며. 그지? 이래서 테세우스가 당시에 미궁에 들어가기 전에 갖고 들어갔던 게 손에 보이는, 그래, 뭘까? 실타리야.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라고 하는 여성의 도움을 받아서 미궁에 들어갈 때 실을 갖고 들어가. 그래서 실을 조금씩 풀면서 들어가면 나중에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고 나서 그걸 거꾸로 갖고 나오면 이제 미궁을 탈출할 수 있겠지. 그래서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고 바깥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고 있는 테세우스의 모습이 있고 그걸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아리아드네라고 하는 여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여서 얘들아, 대학교 수학 능력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 수능에. 너희들은 아직 멀게 느껴지겠지만 이제 곧 수능을 보게 될 텐데,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수능은 얘들아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선생님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시험이야. 그래서 문제 출제 오류가 거의 없는 걸로 유명한데 최초로 수능에서 출제 오류가 났었던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련된 내용, 이 문제의 지문이 뭐에 관련됐었던 거냐? 테세우스, 미노타우루스, 미궁, 이런 얘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문제가 최초에 수능에서 오류가 나서 복수 정답으로 아마 인정되었던 문제일 거야. 그런 것처럼 이 이야기, 이런 당시 크레타 문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유명하다. 우리가 신화에 대해서 알아두면 당시 역사의 그런 모습들을 유추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미노타우루스를 테세우스가 죽이는 이야기를 왜 했냐? 아까 얘기했지. 크레타 문명 이 미궁이 있는 이 미궁은 어디 있니 얘들아? 잠깐만 글씨 색깔 좀 바꿀게. 이 미궁이 위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야? 그리고 이 미궁은 크레타 문명에 있어. 크레타 문명이 잘 나갈 때는 크레타 문명의 왕들이 미노타우루스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 데려왔지. 미케네에 있는 사람들. 그렇지? 그런데 신화에 의해서 보니까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 죽이는데 이 테세우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래? 그래, 아테네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케네 사람인 거지. 미케네가 미노타우루스를 죽인 거야. 그리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얘들아? 유추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선생님이 초창기에는 크레타 문명이 굉장히 강했다고 했어. 더 먼저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중심이, 그 강력한 힘이 크레타 문명에서 아테네, 미케네 문명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지. 결국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크레타 문명 이후에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 것은 바로 미케네 문명이다. 그리스 본토에서 시작된 미케네 문명은 그 힘을 넓혀서 원래 자기들 원래 쓰던 크레타 섬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세력을 동쪽으로 넓혀서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그 영향력을 펼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미케네 문명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할 때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트로이 전쟁이야. 트로이는 이 지역인데, 너희들 트로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지? 그래서 트로이 목마가 나오는 그 트로이 전쟁이 바로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미케네 문명이 그 세력을 펼쳐서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게 된다. 지중해 세계 최고의 문명이 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처음에는 크레타 문명이 발전했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미케네 문명한테 그 지중해 세계의 장악력을 넘겨주게 된다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다. 그럼 이런 미케네 문명은 영원했을까? 아니겠지. 크레타 문명도 잘 나갔지만 쇠퇴한 것처럼 미케네 문명도 잘 나갔지만 쇠퇴하게 돼 있어. 그게 역사의 법칙이란다. 그럼 미케네 문명은 왜 쇠퇴했느냐? 미케네 문명이 쇠퇴한 이유는 바로 도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침입했기 때문이야. 이 도리아인들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무기를 사용했냐면 이들은 철제 무기, 철기를 사용했어. 우리가 항상 배우지만 청동을 쓰는 사람들은 절대로 철기를 이길 수 없다. 철기 무기가 훨씬 강한 거야. 우리가 화살을 쏘는 사람은 절대로 미사일을 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당시에 철제 무기로 무장했던 도리아인들의 침입을 미케네 문명은 막을 수가 없었다. 결국 미케네 문명은 멸망하게 되고 도리아인들이 이 지역을 파괴하게 돼. 결국 이 이후에 약 300년 정도는 기록이 없는 시기가 지속되게 되니 우리는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부르게 돼. 그래서 초기에 그리스의 문명은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청동기 문명이었다. 그런데 이 청동기 문명은 철기를 사용하는 도리아인에게 멸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체크해주면 될 것 같다. 도리아인에게 파괴되었던 그리스에서 문명이 다시 시작된 거는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런데 이제는 미케네나 크레테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그리스 문명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이 돼. 무엇이 되는지 한번 볼게. 우리가 그리스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보면은 왼쪽과 같이 보면 어떤 얘들아 막 산이 엄청 많지. 이렇게 막 산이 막 엄청 많은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막 산이 있지. 그래서 그리스는 굉장히 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산을 넘어 다니기가 어려웠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통일된 국가가 세워지기 어려웠고 조그만 국가들이 만들어졌으니 그것들을 우리는 도시국가인 폴리스라고 부른다. 이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해. 그래서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폴리스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폴리스들이 각각 지역에서 도시국가들이 발전했던 거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들아, 오른쪽을 볼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넓은 산이 없는 평야가 있지.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어. 통일국가를 만들 수 있었어. 하지만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산이 굉장히 많은 지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도시들, 조그만 도시국가들로 나누어서 발달했으니 그 도시국가들을 우리는 바로 폴리스라고 부른다. 이 폴리스들은 각각 다른 나라였어. 하지만 다른 나라라고 해서 야 너네랑 우리랑은 다른 나라잖아 꺼져 이러는 게 아니었어. 얘네들은 다른 나라였지만 우리가 서로 다 같은 그리스인이다 라고 하는 동족의식을 지닐 수 있었어. 왜 그랬냐면,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이들이 해마다 진행했던 그런 해마다가 아니지 몇 년마다 진행했던 그런 행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 행사를 무엇이냐고 부르냐면 올림피아 제전이다. 너희들 요새 4년마다 올림픽 하잖아, 그치? 이번에 원래 올해 도쿄에서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림픽 연기가 되었잖아.
그 근대 올림픽의 원조, 근대 올림픽의 오리지널 그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 제전이야. 시간이 되면 그 폴리스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데에 모여서 올림피아 제전을 하면서 운동 경기를 하고 자기들이 다 같은 그리스인들이라는 동족 의식을 다졌다고 해. 그럼 마지막으로 폴리스의 어떻게 생겼는지 폴리스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면 될 것 같아.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게 폴리스의 모습이야. 폴리스. 도시국가의 모습이야. 한 국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작지 얘들아. 도시국가라서 그래. 이 폴리스에 보면은 가장 높은 곳, 중심 가장 높은 곳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곳은 폴리스에서 신전이 있는 곳이야. 고대로 갈수록 종교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리스의 신을 모신 신전이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있게 된다. 이쪽에 보면은 뭔가 그런 동상 같은 게 있는 걸 볼 수 있지.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아크로폴리스가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는 아고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 이 아고라는 무엇이냐면 바로 광장이야. 그래서 도시국가에 있었던 폴리스의 시민들이 이쪽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물건 같은 것도 거래하고 시장 있지? 시장 같은 것도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그런 곳이 바로 그런 광장이 아고라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랑 아고라를 중심으로 있는 폴리스의 구조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수업을 마치게 되는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게. 첫째, 초기 그리스 문명은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이 있었다. 미케네 문명은 나중에 잘 나갔는데 도리아인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몇백 년 지나고 나서 그리스의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이 생기는데 그 도시국가의 이름은 우리는 폴리스라고 부른다. 그럼 폴리스는 왜 생겼냐? 폴리스는 왜 생겼을까? 바로 산이 너무 많아서 폴리스가 생겼다. 통일된 국가를 할 수 없었다. 이 폴리스에는 중요한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다. 이 정도 공부를 해두면 우리가 그리스 문명의 형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한 거다. 좋아. 잠깐 쉬었다가 다음 그리스 문명의 발달 부분에서 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 수고 많았어.